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공부해 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갈 작정이라고 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제 제가 퀘션 질문하면 그리고 answer 이거 and 어이구 팔자 비슷한데 answer 질문하면 답변하는 공부방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것만 무한 답변하는 공부방을 운영하거든요. 중고등학생 전과목. 그래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질문하기 앞서 막 고1이 되셨네요.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3년만 지나면 그래도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중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해왔다고 하는데 훌륭하십니다. 독학 자체가 독학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나중에 결과랑 정비례한다는 걸 나중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저희 진도와 계획 설명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자, 방학 동안 이건 기초죠. 나비 효과 완강했습니다. 완강해서 정리하셨으면 된 것 같고요. 한 번 더 들으면서 한 번 더 듣지 않아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 근데 다른 문제집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듣지 마시고 됐으면 다른 문제를 푸시고 푸른 문제의 틀린 부분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게 개념 원리 나비 효과 교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매산비, 매산문, 국어의 기술 등 어떤 책, 국어의 기술이나 독해, 나쁜 독해의 기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뭐라고요? 개념 원리는 이거 인강 국어 나비 효과 완강했으니까 듣지 마시고 문제를 풀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뭐 보시라고요? 나쁜 독해의 기술이나 독해의 기술, 국어의 기술 이런 것들 국어 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는 것들을 보신 다음에 요 틀린 거 오답 정리를 하면서 인강에서 개념의 나비 효과에서 개념 확인해 보시고 이게 다 끝나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매산비나 매산문 나가시면 됩니다. 단 이것들은 40%, 그 다음에 내신은 60%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30%, 70%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는데 고1 막 들어가면 이건 정시용이고 처음에는 무조건 수시를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3등급, 2등급 이하라면 이 비율이 점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자, 7대3, 2대8, 그죠? 이게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1등급 정도 됐을 때 5대5.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내신 등급 맞을 거. 이건 됐죠? 네. 자, 수학의 바이블 상 수강 중입니다. 방학 동안 끝내고 싶었지만 강의 업데이트가 늦어서 진도 늦었다는 거죠. 어쨌든 복습도 해야 되죠. 근데 차라리 개념 하나를 완벽히 알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샌도 풀고 개념 유형도 풀고 일품도 풀었네요. 그럼 이렇게 일품을 풀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수준을 좀 높게 보는 겁니다.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등급에서 1등급 사이니까 그러면 2등급과 1등급 사이니까 이렇게 4대6으로 하시라고 권한 겁니다. 그거를. 됐죠? 네. 자, 그러니까 1분까지 풀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의 듣지 마시고 센 개념 유형 1품을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되세요? 이거를 반복해서 푸시고 그런 다음에 인강 교재를 사서 인강 교재를 먼저 다 푼 다음에 풀고 내가 들어야 될 부분만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인강으로 보세요. 먼저 푸는 거 선제 반복해서 풀고 정리하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센 개념형 1법 바이블까지 전부 다 인강은 뭐라고요? 책을 다 푼 다음에 찍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을 푸는 양이 늘어납니다. 인강을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이해됐죠? 네. 자, 국어는 이렇게 내신 파트를 강조를 해드린 거고 수학은 뭐라고요?
인강이 아니라 책 중심으로 풀고 찍어서 부분적으로 인강을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쭉쭉 인강 이렇게 인강 완강하는 것은 언제만 해야 돼요? 방학 동안만 하시라고. 방학에만 인강을 보시라고. 학교 수업처럼 짜가지고. 네. 이해됐죠? 네. 나머지 학교 다닐 때는 반복하고 인강 책으로 보고 인강 찍어 보셔야 되고, 또 반복하실 때는 분명히 자기 시험 범위 그 교과 진도 나간 데는 반복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문제집 여러 권을 이렇게 요번에 극한 나갔으면 극한을 쭈르륵 중2 고1이지 그러면 뭐 고1 제일 처음에 뭐 나오지? 다항식 나오면 다항식 쭈르륵 문제집별로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에서는 고1에서는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랬고요. 선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수업만으로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 문제집이 있는지는 철저히 확인하셔서 이게 문제집 찾아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문제집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검색어를 쳐가지고 쳐도 충분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검색어로 하면 관련 인강만 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 듣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인강책. 그러면 인강책이 나오면 인강 책자는 볼만을 해요. 근데 인강을 다 완강하는 거는 요거 자격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낼지를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책은 확인해 보시고 검색어로 심화하시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시문출 심슨 패키지 구입해서 듣다 보니 절반까지 왔네요. 그러면 열심히 하셨네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문법과 독해. 그러면 문법과 독해가 되면, 그죠? 단어는 끊임없이 늦게 시작을 한다는데, 20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쉬는 시간에는 단어만. 쉬는 시간에는 뭐라고요? 단어만. 학교 쉬는 시간에는 단어만. 이 원칙만 지키시면, 그러면 쉬는 시간이 7번이니까, 3번이나 5번, 3번에서 4번 이상은 단어만. 그래서 10분씩 한 걸, 단어를 벌써 30분이면 됩니다. 왜? 절대평가에서 문법과 독해가 돼서 내신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수능에서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높아서 이걸 많이 투자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 정리하면 안 되고, 문제를 다 푼 이후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놨다가 끝나고서 정리하는 거죠. 암기하고.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녁은 영어가. 그래서 이거를 하느라고 특별한 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변별력을 유지시키는 문법은 해야 되거든요. 문법. 변별력을 유지시키는 어법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인강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패키지 듣는 시간을 언제 하면 듣냐면 자기 직전에 하면서 소리내서 따라서 읽어요. 이게 사람이 읽어주면 나도 읽고 따라서 읽고 소리내서 하고, 그래서 읽기랑 듣기랑 발음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따라내서 읽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계획은 학교 수업 쉬는 시간에 1차 복습, 방과 후에 2차 복습. 그쵸? 근데 이게 쉬는 시간에 1차 복습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습해야 할 과목이 있고 간단하게 그냥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끝나고서 그러면 1분 복습만 하면 됩니다. 1분 복습. 이거 중요하다고 형광펜에 쭈루룩 쳐놓는 거. 그 다음에 1분 예습만 하면 돼. 이렇게 쳐놓고, 다음 시험에서 요거는 주의에게 수업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책에서 체크해 놓는 거. 그러니까 1분 복습, 1분 예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분 복습이 안 되고 10분 내내 복습해야 될 과목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나눠서 1분 해야 될 거, 10분 해야 될 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과목을. 수업을. 그 다음에 제 인강 중에서 수업 시간 잘 듣는 법, 수업 듣는 법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으면. 자, 그날 배운 내용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문제풀이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데요. 인터넷 강의 문제풀이. 풀이하면 되죠, 문제. 그날 배운 문제를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교과서 인강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인강 들을 수 있던 기획의 4단계 필요 없죠. 교과서 인강까지 다 하고 학교랑 마치니까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교과서 설명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강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요.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추천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밸런스엔에서 뭐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지 아시나 보네. 수업을 다 끝나고 야자 시간 꼴랑 3시간인데 1시간 90분 이상은 수학해야 되고 그죠? 집에서 영어 인강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건 수학이죠. 이건 영어죠. 네. 그럼 90분 꼴랑 남거든요. 90분. 그러면 전 과목 다 복습하고 해야 되는데 수학 90분으로 모자라거든요. 이건 내 진도 나가는 거고 또 그날 배운 거 복습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복습을 언제 할 거예요? 이건 내가 진도 나가는 거고 내 스타일에 맞춰서. 그러면 이날 복습한다. 그날 배운 거에 복습한다 라고 치면 영어 한다. 그럼 이게 야자 끝나거든요. 그러면 90분 3시간이잖아요. 90분 두 번밖에 없어요. 90분. 그러면 이거를 60분 하고 이걸 30분으로 치면 30분에 그날 배운 거 전부 다 복습하면 이거 수학이죠. 네. 그날 배운 나머지 과목 다 복습하면 그럼 60분 동안 과제하든지 수행평가 하든지 국어 하는 게 맞죠. 왜? 국어 수학의 비중이 되게 크니까. 자, 그러면 주말에는 뭐라고요? 기타 과목 다 해야 되는데 다시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데 언제 인강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한 모든 과목이 아니어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공부 방법에서 문제점 첫 번째 그 내신 계획이 없어요. 내신 계획이 부족해요. 두 번째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루 일주일을 했을 때 전체 수업 시험 학교부터 해갖고 전체 일주일에 기본 학습 툴이 없어요. 세우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기본 학습 툴. 자, 그 다음에 고1을 나가면서 내신 올인을 해야 되는데 내신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내신에 대한 심각성, 내신에 대한 고려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두 번째 일주일 틀 안에서 이게 다 시간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시간 분배를 생각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이게 됐죠. 다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게. 근데 일주일 시간 안에서 이게 뽑아야 되는 시간들 야자 시간하고 집에서 야자 시간 그 다음에 주말 계획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분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시간 분배에 대한 계획이 별로 안 보이고 3번 인강은 책을 다 본 다음에 골라서 인강을 봐야 되는데 인강 완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럼 1등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등급 요것만 보면 2.5등급 같아요. 그 다음에 1, 2, 3번 이렇게 됐는데 4번 그러니까 이 분배에서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에서 국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점수라도 밝혀주면 공부법 가르쳐주는데 점수도 모르고 해놓고 찍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네. 센 개념 유형, 일품까지 다 풀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쌤하고 개념 유형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품을 다 풀었어. 그럼 일품 다 풀었으면 1등 거의 2등급인데 개념 유형은 3등급이고 센 4, 5등급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에서 수학을 내 생각에는 센 개념 유형을 언급하는 거니까 수학을 만약에 10시간이면 5시간 국어 3시간 영어 2시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0시간이면 나머지 1시간은 뭐라고요? 주말에 나머지 기타 과목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5번 이게 뭐 기타 과목에 대한 고려가 없어. 대시를 잡아야 되는데 국영수는 됐는데 기타 과목 어떻게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매일 복습하면 돼? 그럼 복습하는 시간 이게 다 빠지네? 그날 30분 안에 국어 영어 부족한 거는 주말에 해야 돼. 기타 과목을 하고 이쪽에는 국어하고 영어 부족한 거 하고 맞죠? 네. 수학은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강 볼 거, 인강 들을 거 주말에 듣고 그러면 총 복수해서 총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타 과목에는 배려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으로 지금 질문에서 자기 주도를 하니까 뭐 책자 중심으로 짰나 봐요. 책자 중심.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을 때고, 그죠? 이건 장기 계획 짤 때고, 일주일 단기 계획이나 아니면 이 한 학기의 계획, 한 학기의 내신 계획 이거를 보강해서 확실하게 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혼자 자기 주도를 했는데 이런 성향이니까 점수를 안 바뀌고 그러니까 질문 망각률이 74%밖에 안 되는. 얘가 줄어들면 나중에 사람들 답변 안 해주는데 아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 거는 채택을 하는데 마감은 시켜줘야 돼. 사람들한테 마감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채택은 까다롭겠구나 하면 도전의식이 들어가는데 이게 마감이 안 되면 사람들 답변 안 해주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해나가는데 이 균형과 밸런스, 균형과 밸런스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짜서 이 일주일 계획표도 짜고 내신 계획표도 짜고, 이게 1번 내신 계획도 짜고 요거에 대한 생각, 자기 생각도 정리를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제가 고2를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조언 받는 거 권합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 놓친 것들을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써갖고 이것까지 다 정리해서 가서 상담하면, 균형감 있게 상담하면 담임선생님이 예뻐하실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그러면 뭐 이 학생만 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학생도 내가 가르치는데 뭐 답변만 하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첫 번째, 자, 이렇게 교재가 흐름이 있다는 건 알겠죠, 이제? 네, 교재의 흐름이 존재한다. 교재의 흐름도 존재한다는 거 알겠죠? 네. 장기 계획은 교재로 짜주는 거죠, 등급별로. 그렇죠. 등급별 교재가 있다. 이걸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교재의 흐름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나갈 때, 그죠? 네. 문제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겠죠? 네. 수학의 비중도 알겠죠? 네. 왜? 수학은 나중에 1.5배 곱하잖아요? 네. 이해돼요? 탐구는 0.8을 곱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시고 내신에서는 단위수예요. 이거 3시간 하면 3시간, 수학도 3시간 하면 3시간 똑같아요. 내신 점수는 수업시간 단위수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내신을 지금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 중심으로 보면 이렇다고요. 그쵸? 요거는 수능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커버하면 돼요. 됐죠? 영어는 내신하게 되면 문법, 어법이 엄청 중요하지만 수능할 때는 특별히 그렇죠? 문제점이 없어요. 어느 정도 독해만 할 수 있으면 단어 외우고 어법 한 문제 막말로 틀려버려도 1등급 맞아버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시 공부냐 내시 공부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부하는 방향성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고1이잖아. 그러면 내신 올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질문한 건 전부 다 뭐예요? 정시죠. 네. 그러니까 내신 고려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죠? 그 다음에 공부는 누구나 공부를 하는데 시간 분배가 문제예요. 일주일 동안 어디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가 진도가 나가고 그게 해결해지고 이렇게 쌓이고 누적되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30분 땡겨서 나오라고 그랬죠. 네. 한 6개월 지나면 30분 또 땡기겠네 내가. 그렇죠. 그 다음 또 30분 땡기겠네 6개월 지나면. 네. 자기가 땡기든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시키기 전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국어 교재 알겠고 수학은 물리적인 시간 알겠고 영어는 뭐만 외우면 된다고? 단어만 부지런히 심심할 때 외우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 물리적 시간을 충족한 수학을 한참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돼야 이 교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학생은. 네. 네. 그런 다음에 영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미일 때 심심할 때 조금씩 하면 된다는 거고, 네. 탐구는 아직 이걸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밑바닥을.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직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네.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고민하는 이렇게 인강부터 봐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국어 보면서
아 됐다 이거 한번 봤으면 문제풀이에서 문제점 찾고 그래서 독해 기술을 한 다음에 나가라 이건 정시지. 그렇죠. 반복하면서 인강 다 책을 푼 다음에 인강을 봐라. 시간 없다는 거잖아. 네. 쉬는 시간에만 단어 봐라. 그죠? 이렇게 나눠서 1분 복습할 거, 1분 예습할 거, 10분 동안 쉬는 시간 내내 복습할 과목을 나눠라. 그럼 과목 포인트가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과목 포인트가 다르면서 과목 밸런스까지 생각해야 되고, 기타 과목으로 내신해야 되고, 수행평가는 언제 할게요? 잠 안 잘게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이 국어를 할 때, 수행평가나 숙제를 다 해버린 다음에 국어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영어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늦잠을 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네. 주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학생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응? 그러면 주말 시간 계획표를 탁 칼같이 짜가지고 학교처럼 칼같이 짜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야자 시간은 똑같은 밸런스로 나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다 주중에는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주말이 문제가 되는 거고 주말까지 다 피크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방학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방학이랑 똑같은 상태로 계속 해나가는 상황에서는 주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주중에는 잘하더라고요. 본인 기록표 보니까 10시부터 여기까지는 좀 설렁설렁이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까지 핫프레이스 공부 집중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는 또 설렁설렁이더라고.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오는 시간을 땡겨서 이걸 핫프라이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 같이 있습니다.